네,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차례대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간밤에 개막한 이 GTC 컨퍼런스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 차세대 AI 칩 블랙웰을 공개했고요. 지금 기사에서 보시면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칩 관련 내용들이 좀 우리가 쉽게 하는 분야는 아니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내용이 어렵긴 한데 어떻게 더 나아졌고 또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좀 쉽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또 마침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쪽이 제 전공 분야이긴 한데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워질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행사 위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을 진행할 때 GTC 2024가 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역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고요. 장 초반에 크게 주가를 오르게 했던 힘, 바로 새로운 신제품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내놓은 칩은요, 블랙웰입니다. 모델명은 B200으로 불리고 있고요. 수학자 데이비드 헤롤드 블랙웰에서 이름을 따왔다. 즉 수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칩이다라고 힘을 주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칩에 이런 수학자나 유명인의 이름을 잘 붙입니다. 한때 여러 가지 칩 이름 중에서는 테슬라라는 칩이 있었는데요. 이게 테슬라라는 기업과 직접 연관관계는 없었지만 엔비디아가 그렇게 이름을 잘 붙인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칩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AI 칩이죠. H100보다 훨씬 더 진보된 칩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H100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인공지능 칩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훌륭했었던 GPU 칩, 즉 그래픽 카드 칩이었는데요.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술에 활용해보니 정말로 마침 잘 적절하게 떨어졌다라는 뜻으로 풀이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H100의 인기는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지금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연의 요소로 인해서 H100이 큰 인기를 얻었다면 이번에 개발된 B2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향후 엔비디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 인공지능 칩이다라고 젠슨왕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이요,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H100 같은 경우에는 800억 개 정도라고 합니다. 즉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집적도 자체가 2.5배 이상 늘어났다. 그만큼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고 효율화된 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CPU나 이런 반도체 칩의 기술 자체는요,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여러 기술들을 얼마나 빠르게 효율하고 정보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해내는 핵심 기술이 바로 이 트랜지스터가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집적화하고 효율화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슨 왕은요, 이번에 공개한 B200 칩을 통해서 추후 인공지능 시장의 새로운 혁신, 산업혁명의 버금가는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에 쓰일 경우에 추론 시간이 무려 5배가량 빨라진다. 그 속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파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한 이 블랙웰은요, 단순히 반도체 칩이 아니라 하나의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더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기존의 반도체 생산기업, 제조기업이 아니라 이젠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서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라는 젠슨왕의 포부도 같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 블랙웰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정말 AI 시대이니만큼이나 정말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뜨겁고요. 뭐 역대급 행사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개장 후의 주가는 또 어제는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사실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요, 행사 직전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 예상치를 올려잡았습니다. 현재 주가가 약 8에서 900달러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최소 1100달러, 최고는 1200달러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를 생각해 보시면요, 300에서 400달러를 오가던 엔비디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1000달러에 육박할 만큼 몸값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요. 현재 주가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만 해도 약 주가가 2.7% 넘게 빠져 있었습니다. 개장 직후엔 3% 이상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주가는요. 기대치가 높아졌던 상향됐던 것에 비하면 훨씬 낮은 $860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놓고도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한 숨고르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리딩 기업인 엔비디아에 대해선 너무 고평가된 부분도 아직까지는 있다. 과연 이러한 기술력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그리고 B200이라는 신규 반도체가 출시되는 시점, 바로 올해 말쯤이라고 보는데요. 올해 말을 전후해서 인공지능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기대가 올려잡은 $1200보다도 훨씬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사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도요, 역시나 AI 관련 소식입니다. 자, 그간 AI 업계에서 뒤처져 있다라는 좀 평가를 받아왔던 애플이 구글의 AI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탑재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 구글 하면 안드로이드고 애플 하면 iOS, 경쟁 업체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좀 내용 살펴볼까요? 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인공지능 시대에 두드러지는 기업들이 발생하자 여기에서 뒤처졌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기존의 전통 강호들이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애플과 구글이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엔비디아의 컨퍼런스가 벌어지는 현재 동시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저가의 동침이 될 수 있는 애플과 구글의 협동이 과연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구글은 사실상 경쟁자였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폰 운영체제죠. 안드로이드를 만든 회사고요.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적으로 운영체제 iOS 시리즈를 만들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자체적인 스마트폰까지 같이 만들면서 애플 생태계라 불리는 애플만의 독자적인 길을 갔었습니다. 즉, 두 기업은요, 갤럭시와 바로 애플의 아이폰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경쟁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자 두 기업이 위기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생성형 AI 기술의 최고 리더 기업, 바로 오픈 AI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 발 빨랐던 탓일까요? 한 발 늦었던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져버린 속도를 어떻게 랩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었고요. 애플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의 AI 기술을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구글 역시 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조금 다른 기술, 바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애플이 구글의 생성형 AI 기술인 제미나이를 받아들일지 선택할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 문제일 것 같긴 하지만요. 워낙 AI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두 개 기업이 손을 잡을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애플이 구글의 이러한 제미나이까지 쓰게 된다면요, 이 스마트폰 AI 시장에서는 구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이 최근에 발표했던 최신형 스마트폰 S24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구글의 제미나이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AI 기술에서는 구글의 기술이 애플과 삼성전자 양측에 다 쓰일 수 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 스마트폰의 AI 시장 경쟁력에선 구글의 힘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사로는요, 애플이 구글의 AI 제미나이 탑재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다만 오픈AI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진행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틀이 오늘 굉장히 재밌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 중국의 구직자들이 틴더와 같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워낙에 중국에서 지금 실업난이 심하다 보니까요. 이런 데이팅 어플까지도 구직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재미있는 뉴스라서 가져와 봤는데요.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요, 블라인드라고 불린 직장인 앱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구직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장소였는데, 이 블라인드 앱에서 출시한 새로운 서비스가 있죠. 바로 데이팅 앱입니다. 중국과는 조금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국내의 모습이라면 중국은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 실업난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이었죠. 16세에서 24세의 청년 실업률을 중국이 발표했는데 역대 최고치였던 21.3%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던 중국이 지난 1월에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14.9%라고 밝혔습니다. 즉 청년 실업률이 조금 떨어지곤 있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구직에 나서고 있는 청년들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방법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미국을 대표하는 데이팅 앱 이 틴더를 이용해서 구직 활동에 나서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MBC라는 미국 언론에서 이 중국의 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틴더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인스타그램이라고 불리는 샤오홍슈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데이팅 앱을 통해서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중국인들은 글로벌 서비스인 틴더를 활용해서 어찌 보면은 구직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옵션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매치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리크루팅을 하는 쪽과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끼리 매치를 하는 어찌 보면 구애하는 행동을 이 앱을 통해서 한다는 건데요. 그만큼 청년 실업률이 높은 만큼 구직자들의 애처로움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고요. 사실 이 틴더는 중국 앱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지에서 사용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자들은 가상사설명 우회라고 하죠. VPN을 이용해서 실제 틴더를 통한 구직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중국의 이 어려운 모습이 한국에서도 추후 발생하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커지는 바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중국의 구직난과 관련해서 정말 웃지 못할 중국 구직자들의 구직 활동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픽미업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